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조금 이제 큰 그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내용도 좀 나오기도 하고 스페이스 X와도 관련돼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큰 그림까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아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조금 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 여기서 융합은 그 핵융합을 말합니다. 핵융합은 아마도 풍력, 태양광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핵융합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MIT 연구팀은 그들의 SPARK 수용 핵 융합로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을 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구기관의 목록에서 수십 명의 과학자가 작성한 7개의 논문에 자세히 설명된 이 발표는 연구자들이 핵융합 완성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서 핵을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핵을 융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원전 재난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청정 전원 전력원입니다. 테슬라 CEO이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는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용입니다. 그는 핵융합 연구에 대해 트윗을 올렸는데 멋진 일이고 확실히 할 수 있고 또 꼭 해내야 할 일입니다. 라고 그는 핵융합 연구에 대해 트윗을 올렸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풍력과 태양열, 일명 하늘의 큰 핵융합로, 태양광이죠. 이게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반세기 이상 에너지 생성에서의 성배 같은 것이었습니다. 원자로 설계를 둘러싼 과학과 기술을 먼 길을 걸어왔지만 머스크가 말했듯이 여전히 어려운 꿈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비용만이 당면한 유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실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핵융합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망설임도 없습니다. MIT의 SP 아크 팀은 원자로가 소비하는 에너지 양의 10배를 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기술은 아직 10년이 훨씬 넘게 남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2035년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말했듯이 융합 에너지는 값비싼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 에너지의 비용은 수년에 걸쳐 급락하여 핵융합보다 더 저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핵융합로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임이 드러났습니다. 곧 세계 최대 규모가 될 ITER 핵융합 발전소는 매우 높은 가격대를 가진 채 국제적인 협력으로 무려 220억 달러에 달하는 보수적인 추정 가격을 비평가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오랫동안 ITER의 계획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의회는 2016년에 1억 1,500만 달러 투자를 승인했다고 확인했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줄어들었기도 했습니다. 올해 에너지부는 국내 및 국제 핵융합 에너지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하여 5천만 달러를 할당하기도 했습니다. ITER에 대한 열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원들은 핵융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달 초 미국 하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 핵융합 스타트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 에너지 상용화 프로그램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나사가 스페이스X 및 기타 계약 업체와 협력한 것과 같은 방식의 공적 기관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융합 기술을 실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핵융합로를 소규모화함에 따라 이것은 누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축구장 크기의 원자로를 필요로 할까요? 라는 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일부 스타트업들은 핵융합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자체 솔루션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퓨전은 스페이스X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스타트업 제너럴 퓨전의 CEO인 크리스토퍼
모리가 작년에 MBC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문구는 스페이스X의 성공한 사업적 성과를 스페이스X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2018년 논문에 향후 수십 년 동안 핵융합 에너지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비용은 핵융합로의 정확한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전기 가격은 태양광 또는 태양열과 풍력의 가격에 필적할 수 있다고 논문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 중 하나의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융합은 아마도 해결책의 일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영국 핵융합 스타트업이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핵융합은 재생에너지 부분의 전력 부족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풍력과 태양열, 태양광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핵융합은 석탄과 천연가스에서 현재 발전을 대체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아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말고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서 그거를 차라리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요거 말고 다른 최근에 나온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앞부분 설명드리고요. 로키드 마틴사에서 2014년도에 10년 안에 핵융합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이면 결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4년 남았는데요. 그리고 MIT와 CFS라고 하는 MIT 대학과 민간 합작회사에서 이트리움, 바륨, 구리산화물, 줄여서 YBCO라는 화합물을 이용한 상온 초전도체를 기술을 이용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상업용 핵융합로는 이르면 2025년에 완성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관과 회사 및 타국에서도 많이 개발 중인 그런 상황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특허청에 초전도체 장치와 반중력 장치 등이 특허 신청이 되었다는 기사를 작년에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사회가 뭔가 크게 변화한다는 그 변화의 기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의견인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게 바로 핵융합 기술 완성과 혹은 반중력 기술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이라는 기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 구조로 바꿔야지 그것을 곧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반중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게 아니고, 핵융합 완성 및 핵융합 기술 완성 및 초전도체 기술이 완성이 돼야지만 지구상에서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 LHC 뭐죠? 예, 입자 가속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엄청난 전력의 에너지를 압축해야 작동하는 이제 구조인 듯 보입니다. 그 반중력 기술이라는 그 특허 관련된 부분이요. 이것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핵융합을 돌리려면 그 재료인 헬륨3가 있어야 되는데, 달에 엄청난 양이 있다고 하고, 꽃삽만큼 퍼와도 미국 전역에 한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비싸기도, 그러니까 가져오기는 쉬운데 금보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달에 흙을 퍼오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걸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에서요. 단순 흙만 퍼와도 되니까요. 지금 열심히 스페이스X가 달 화물 운송 및 자원 채취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일부 히토류를 채취하려는 계획도 있겠지만, 흙의 무게 대비 헬륨3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가벼우니까요. 이것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만간 핵융합로가 완성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소형화 기술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화성까지도 좀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당초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2년 주기마다 출발해서 6개월 소요된다고 했는데, 기술 발달 여부에 따라서 1개월로 단축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형 핵융합로, 즉 아크 원자로 개발을 염두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화성에는 핵융합 재료가 풍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중수소, 삼중수소는 확실히 화성에 있다고 좀만 찾아보셔도 이제 나옵니다. 헬륨3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돼 있고요. 그러나 핵융합 재료는 태양에서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성에 대기가 없다면
지표면에 쌓인다고 하니 화성에도 충분히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걱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며 다시 지구로 복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국제적으로 전기차 2025년까지 없앤다 줄인다 하는 것과 2025년까지 달 자원 채취 등 우주 계획 완성을 목표한다 이런 것과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페널티를 앞으로 주겠다. ESG 관련된 그런 거를 추진하겠다라는 분위기 이것 등은 이제 시기적으로 핵융합로 완성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상온 초전도체 관련된 논문들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이론적으로 방법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술들은 이제 제조 과정만 있는 거죠. 특히 로키드 마틴이 2014년부터 일찌감치 움직인 걸 보면 이미 미국의 거대 자본 세력은 큰형님들은 석유에서 핵융합 에너지로의 어떤 사업 준비를 이미 미리부터 단단히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처럼 아크 원자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어차피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 핵융합로 이용 계획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사와 손잡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에 일론 머스크도 동조하고 있다는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융합로에서 무한 에너지가 뿜어 나오면 그 전기를 효과적으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의 발전이 앞으로 더더욱 필요할 테고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쯤에서 생각나는 게 엑슨모빌에 갑자기 이제 S&P인가요? 거기서 퇴출된 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완성으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변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때까지 테슬라, 스페이스X 주식 잘 간직하시길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와 그 에너지 사업 그런 생태계 그런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핵융합과 초전도체 기술과 달과 화성에서의 그 자원 채취, 화성으로의 이주 이런 것까지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또 재미있는 기사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